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프라이데이고 5월달은 뭐 제가 교수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선생을 하면서도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 교육자들은 5월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미팅도 많고. Once again, 지금은 오피스라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목소리가 큰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Adapted PE Teacher 리포트를 쓸 때 무엇을 넣어야 조금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once again, 지금 말하는 게 저는 미국에서 티칭을 하고 있지만 미국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좀 교직에 있는 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저번에 한번 해볼게요. 디스트릭 양식 확인하기, 그 다음에 학생 정보 넣기, 그 다음에 평가 목적, background information, 그 다음에 formal, informal testing, 그 다음에 testing behavior 학생들이요, assessment result of the informal, formal, 그 다음에 current performance, level of support, recommendation 이렇게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체육 선생이니까 뭐 체육 선생님이니까 그런 고정 마인드가 한국이나 미국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도 나는 이 아서 전문가로 이것을 쓰고 다른 사람이랑 쉐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한국에서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리포트를 뭐 써서 IP 미팅에 들어가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무엇을 발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딱 어떤 교사들 같은 경우 체육교사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프리페어션도 없이 뭐 미팅 자료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자유겠지만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특수체육 교사로서 이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발표해야 되는지 무엇을 발표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가 미팅에 들어오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경험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IEP 팀 멤버들이 들어오겠지만 정말 뭐 우리가 열심히 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정말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저도 했고 제가 많이 관찰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미국에는 스페셜리 한국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변호사가 같이 동반을 할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가족이 부모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 친척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은 프리비어스 선생과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좀 이 서비스에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미팅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팅에 누구 오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팅에 뭐 변호사를 끼고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들어오는지, 또 누가 들어오는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또 어떤 분들은 서포트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가 뭐 만사 everything okay 뭐 다 좋은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든 미팅도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미팅이 갈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전의 경험으로는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나 뭐 테스팅 프로시저 그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해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미팅일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프리퍼레이션을 좀 오래 하고 잘 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미팅에 들어오는지 알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리포트를 좀 전체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하겠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 리포트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고 뭐 길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이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읽는다 보다도 이 리포트에서 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를 좀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테스팅 프로시저를 시작을 했고 마쳤는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웃긴 얘기인데, 리포트를 좀 다 읽지 않기, 제발 플리즈. 이거는 뭐 특수체육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사들도 그렇고 리포트가 뭐 대체적으로 뭐 특수체육 저 같은 경우 뭐 한 6-7장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이코시스트 같은 경우는 막 20장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읽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읽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IP 멤버 중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 정보를 채택하고 그거에 사인을 하는 거는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지, 우리가 아는 그 리포트를 다 읽는 방법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특수체육도 뭐 스페셜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용어는 우리는 전문가로서 알게 있겠지만 상대방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읽는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 스타일대로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금 함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보고 다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의상 다 들어보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포메이션을 거기서 채택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시간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 읽는 것보다 좀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IP 팀 멤버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해하고 부모님이 동의를 하고 부모님이 사인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very important.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특수체육에서 뭐 저 2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또 다른 뭐 스피치도 그렇고 뭐 OT도 그렇고 뭐 센서리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면은 뭔 소리지 할 수가 있잖아요. 사이콜로지스트도 발표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는 전문적으로 이해할 게 있겠지만 상대방적으로 부모님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전에 쓸 때는 정보를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걸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 그러면은 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뭐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 들어올 때 또 한번 신경을 쓰겠는데, 통역자분이 많이 끼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통역자가 설명을 하는데 통역자 역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전달해서 통역이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말이 빨라서 통역자분들이 들어오면 잠깐 쉬었다가 이해되냐 하고, 안 됐으면 클래리피케이션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기. 어차피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해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기. 우리 애들이 하나 챌린지가 있고 힘들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 부모님한테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조금 뭐 격려, 그 다음에 좀 그런 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든 학생들부터 레가들레스 힘든 학생들도 좋은 점부터 말하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올해는 뭐 운동 시간이 늘었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상호작용도 하고 또 이런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학생이 참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디렉틀리 얘기를 하는 성격인데 IP 미팅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면서 좋은 점은 저도 어답트 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좋은 점을 항상 먼저 얘기하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가 어려운데 뭐 다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뭐 왜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조금 힘들어도 전달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이 frustrating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이 refuse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옵니다. 뭐 이런 거를 너무 다 막 장황하게 어렵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하의 챌린지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especially 우리 특수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도 다 운동을 하려면 힘들고 하기 싫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힘드니까 그걸 시키면 거부감 반응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비헤이버가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막 비헤이버가 나타나니까 뭐 안 한다 하면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시켜야 되는데 뭐 시키다가도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돼. 그래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려야지 아이가 좋다 그러면은 내년 IP 미팅 가서 뭐 하나도 프로그레스가 없네. 뭐 지금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책임은 과연 특수체육 선생님한테 있냐 누구한테 있냐, 그거는 특수체육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다른 수업도 안 들어가고 특수체육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챌린지가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제가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미팅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학교에서 했습니다. outside of the school setting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애한테 좋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아지는지는 선생님 교수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워킹을 좀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소셜라이징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좋겠다,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게이 트레이닝 때문에 수영 같은 걸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다 다른 거냐, 소셜라이즈가 안 되는 스페셜 올림픽에 가도 다른 아이들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체력이 안 되는 같은 경우 다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오래 하면은. 그래서 부모님들은 의외로 모른단 말이야. 아이들한테 무슨 운동이 좋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커뮤니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IP meeting, at the end of the IP meeting, after you present all the report result,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밖에서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아이들이라면은 뭐 짐에 가도 짐에 혼자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끌어 가게끔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리포트를 at the end of the presenting 리포트 할 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 정보와 뭐 경험을 부모님들이 이끌어 가는 거지, 결국에는 아이들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는 부모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부모님한테 들어서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은 리포트를 쓰고 반드시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미팅에 들어오는지 알기. 처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요약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포트 다이시 않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생의 강점부터 얘기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려운 부분 솔직하게 말하기. 마지막으로는 학교 밖 활동도 제안을 하기였습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이렇게 리포트를 좀 발표하는데 어떻게 잘했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